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상정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유를 불문하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의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장이 공표를 거부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했습니다. 마이크 안 나와.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상정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유를 불문하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의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장이 공포를 거부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논란에 대해 세종시장과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려진 부분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조례 공포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마련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측은 지난 80회 임시회에서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적 위임이 있어야 하나 법률적 위임이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을 거론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조례의 개정사항인 출자 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관련한 내용이 과연 주민에게 과태료나 세금을 보고하는 등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해당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사항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는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조례 개정의 법률적 근거가 명백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종시장의 제1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종시장은 지난 80일 임시회에 이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운영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2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자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을 운영지침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지침은 법령의 유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내외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된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추천 수를 단체장 2, 지방의회 3, 기관 이사회 2명으로 조례에 정하였다 하여 해당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 광주, 경기도에서는 이번 우리 시의 개정 조례안과 같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한 내용을 이미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6호권 표결사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0일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요구의건 표결사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본 사안에 대해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어 이의 제기를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투표를 종결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재투표를 요구했습니다. 이 제2요구권은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확정되는 특별 의결 정족수를 요하는 안건입니다. 이에 저는 의장으로서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 방식과 찬반 변경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 종료 선언 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투표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세종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면 투표 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투표 방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일 본 회의장에 계셨던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투표의 의사결정 과정에 투표 종료 선언 전까지 손을 들거나 큰 소리를 내는 등 분명한 이의제기라고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혼잣말 또는 의원 간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투표 종료 선언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려면 당시에 의사진행권자인 의장이 알 수 있는 형태의 의사표현을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진행을 돕기 위해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직원을 호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의제기에 대한 수용 없이 투표를 종결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날 회의는 의장 권한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진행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의사진행에 하자가 있다거나 미숙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시의회 입법고문과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표결 과정과 결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투표 요구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나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에 대한 재투표는 의장의 권한도 세종시 의회 의원들의 권한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김학수 부의장 불출마 의결 과정에서의 주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김학수 제2부의장이 본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서 제출과 공식 사과를 위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으나 의장이 이를 거절하여 사과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세종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부의장의 사임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여부는 표결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여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김학수 부의장의 욕설 파문과 관련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과 해임 결의안의 안건 상정 요청이 있었고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상정 결정에 따라 의사진행 절차상 해당 의원의 소명 기회가 있어 이 과정을 통해 발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퇴장했던 것입니다. 본회의 진행 중에도 김학수 의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발언하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본인은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례 공포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포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 전문과 행정 절차 검토,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입니다. 이러한 조례에 대해 최민호 시장께서 공포 거부를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르면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이 언제까지 공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법 제98조의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공포 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오늘 해당 조례를 공포하고 조례 공포 사실을 세종시장에게 통지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오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결에서부터 제2요구, 의장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최근 세종시 의회와 집행부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호 시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님들과 세종시당 관계자 여러분, 우리 시는 국회 세종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2027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 등 국가 개최 및 국가 균형 발전의 완성 등
서로 협력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대립하는 상황을 끝내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한과 힘을 내세우며 말로만 타협할 것이 아니라 말로만 협력할 것이 아니라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를 존중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세종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의 현명한 대처와 판단을 기대하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 러브샷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브샷과 관련해서요. 이거 최근에 어느 기자님이 기사를 썼는데 저도 누가 보내줘서 봤거든요. 그 기사 내용이 전부입니다. 뺀 것도 없고 들킨 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강훈 의원이 그렇게 발언한 내용, 그러니까 발언한 취지에 대해서 저는 매우 궁금하거든요. 이게 김강훈 의원은 여종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을 할 때요. 여종업원과 사장은 다릅니다. 지위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요. 대접받는 게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주인이 우리 의회가 이제 식당을 방문했잖아요.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도 흔하게 접할 건데요. 단체 손님이 가면 그 식당 주인이, 음식점 주인이 의례적으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인사 받은 거고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이것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워딩을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의도가 궁금합니다. 왜곡하고 과장된 거고요. 성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명백히 허위사실입니다. 유포가 됐고요. 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 중입니다. 김강훈 의원 러브샷 발언에서 똑같이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법률적인 건지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률적 검토는 소송이나 이런 걸 의미하시나요? 제가 답변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러브샷 말씀하실 때 여종업원 사장 이게 다르다는 거죠. 러브샷까지는 맞는데 죄송한데요. 다른 거는 질문의 취지를 제가 오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호칭이 다르죠. 여종업원과 여사장은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는 여종업원이라고 말했는 게 다르다는 거죠. 사장이었는데 여종업원이라고 말한 부분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거는 다르게 얘기했어요. 예,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의장님께서는 러브샷까지는 맞다. 그죠? 그게 뭐가 중요하죠? 본질은 같다고 보거든요. 어떤 게 본질이 같다고 보죠? 아니 그거는 이따가 의장님하고 다시 빨리 제가, 공개적으로 하시죠. 지금 저는 그 질문이요. 예. 이 굉장히 아니, 이제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예. 과연 질문할 만한 어떤 무게감이 있는지 아까 궁금한 거예요.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사장을 여종업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위도 다르고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다른 거지 러브샷까지는 맞다 이 말씀을 인 건지 확인을 부탁드리는 제가 겁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한 거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러브샷은 맞는데 러브샷은 맞는데 여종업원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질문하시는 김에 아예 여기까지 물어보시죠. 예. 어느 누가 권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이 질문을 저한테 의도적으로 하시려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당신이 청했냐 아니면 여사장에게 청했냐 여기까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청했어요? 누가 청했습니까? 여사장이 청했습니다. 그래요. 하시긴 하셨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만 받도록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죠? 언론 여러분 많이 양해해 별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의회 의장 언론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